안녕하십니까, 이시영TV입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일찍 운전면허증을 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대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대구에는 그때 합승택시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 택시보다는 좀 크고, 한 사람들이 많이 앉으면 한 11명 그렇게 이제 앉는 택시, 이 합승택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참 그 뒷골목에 그 복잡한 골목을 다녔지만, 내가 조심을 잘해서 그런지 저는 정말 아무런 사고 없이 운전을 아주 참 잘 했습니다. 이제 그러자 이제는 그게 끝나고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공군에 들어갔죠. 그래서 공군에서 여러분 참 그 활주로 끝에서 끝을 보이지가 않잖아요. 거기를 정말 때로는 정말 전속으로 달린다든가, 이제 이래도 저는 참 아주 운전에는 아주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 내가 이게 공군에서 제대를 하고 이제 미국을 갔죠. 여러분, 미국은 이 차가 없으면 아무도 못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못 가고, 어디 강의 들어도 가지도 못하니까 제일 먼저 사야 되는 게 차를 사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제 차가요, $25 줬어요. 이 복스바겐인데 조그마한 거 있죠, 그런 거. 그걸 이제 한 20년 탄 차를 $25에 샀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차를 이제 몰고 다니는데, 고장이 나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까딱 없습니다. 내가 이제 그걸 몰고 이제 내가 예일 대학 시험 치러 면접하러 이제 간 겁니다. 정말 추웠습니다. 달달달달 떨면서 이제 거기까지 이제 갔다 온 이제 기억이 나는데, 내가 하여튼 합격만 하면은 제일 먼저 이 차를 팔아치울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합격을 하고 이제 다시 예일대학 갈 때는 내가 좀 괜찮은 차를 하나 사서 가야지. 그리고 이제 사서 이제 그걸 이제 팔았어요. $25에 팔았어요. 내가 한 1년 잘 타다가, 그 다음에 이제 팔 때도 $25로. 제가 그때 그 예일대학 있을 때는 이 대학, 저 대학 많이 그 강좌를 소위 동양한다고 많이 기웃거리고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참 좋았던 것은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 거기를 레이크 이어리죠. 그 이어리 호수죠. 그 이어리 호수 좀 낭만적이었습니다. 길도 좋고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새로 길을 만들 때 우리처럼 있던 길을 없애버리지 말고 있던 길을 그냥 두고 새로 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광도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 줄로 해놓은 거, 이거는 관광도로예요. 그게 내가 바쁘게 어디 비즈니스 출입으로 가려면은 관광도로로 가면 늦죠. 이게 이제 꼬부랑꼬부랑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대개 고속도로로 돼 있는 것은 이제 비즈니스, 바쁠 때는 이제 그걸로 가게 되고. 이 참 미국은 워낙 넓으니까 그런 것도 참 잘 돼 있다. 참 아주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때 이제 내 셋째 동생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그게 이 녀석이 아직 차가 없으니까 내 차를 이놈한테 준 겁니다. 주면서 내 면허증도 버려야 돼요. 왜? 여러분, 저는 그때요, 신문도 자주 안 봐서 그렇겠죠. 한국 사정에 대해서 제가 너무 어두웠어요. 나는요, 한국에서 내가 차를 몰이라 하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내가 내 자가용 차를 몰게 되리라. 저는요, 그때 이 타이프라이터를 쳤는데, 그때는 우리 집에도 물론 전기가 없었습니다. 우리 반장내에 이제 특별히 전기가 들어왔고, 우리 집엔 전기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타이프라이터를 수동으로 바꿨습니다. 전기를 수동으로 바꾸기도 하고, 이제 차도 동생한테 주고 면허증을 없앨 때는, 그때는 정말 아무런 갈등도 없었습니다. 왜? 어차피 나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무슨 면허증이 왜 필요하면 자동차가 왜 필요합니까?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고려병원으로 오니까 상당히 월급도 많고요. 그러고 나니까 한 사람씩 이 자가용을 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때는요. 그게 아마 한 70년 후반쯤인가? 우리 이제 자가용을 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골프장에 가더라고요.
이게 막 갑자기 우리 생활 수준이 막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나는, 이 골프까지는 제가 뭐 못 쳤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뭐 테니스를 열심히 치는데, 테니스 역시 자가용은 있어야지 테니스를 치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테니스용 자가용을 제가 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면허증이 필요한 겁니다. 면허증이요. 그게 이게 그때 내가 면허증이 있었는데, 그때 그 면허증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게 뭐 다 내버리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게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면허증을 줄 리가 없죠. 그 시험을 치라는 거예요, 새로. 그래서 내가 이제 시험을 치니까 그 시험관, 그 경찰관이, 아니, 당신은 도대체 이 실력 가지고 운전 시험을 왜 치느냐고요. 저는 뭐 정말 좀, 제가 뭐, 그때 내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10년은 넘어 운전을 했더라고요.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기도 전부터 내가 이 합성 택시 운전을 했으니까 뭐 상당히 참 아주 운전을 아주 잘한 그랬는데. 근데 왜 그거를, 그래서 이제 참 면허증을 따서 그 다음에 내가 참, 다녔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는요, 이제 처음으로 겪어보는 갈등입니다. 이제 나이가요, 70이 넘고 75이쯤 되니까, 이게 반사신경이 확실히 내가 느려졌구나 하는 걸 내가 느끼겠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내가 이제 75만 되면 내가 이제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래도 그때도 뭐 운전을 하려고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때까지는 저는 정말 고양이 꼬리도 한번 제가 건드려 본 적도 없었던 전 모범 운전수니까 뭐 그렇게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음주 운전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내가 내 혼자 어떻게 다친다면 별 문제인데, 이건 음주 운전하고 똑같이 남에게 엄청난 정말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이라는 건 이게 순간입니다. 순간 뭐가 잘못되면 이게 이제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거 내가 참, 이제는 75세가 되면은 이제 끝내야 되겠다. 제가 이제 그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75세 딱 되던 생일날, 제가 이 좋아하던 길이 있습니다. 저는 고려병원에서 우리 집 여의도로 오면은 그 오기 전에 오른편, 그게가 이제 참 통일로죠. 그걸 타고 참 가면은 차례 이 낙조가 보이고, 어떨 때는 막 거기에 참 철새들이 내 차 위로 날아다니고, 정말 그거는 뭐 내 안방처럼 눈을 감고도 달릴 수 있는 그 길이, 난 그 길을 달리는 게 그렇게 아주 좋더라고요. 내가 좀 뭐 화가 나는 일이 있거나, 안 그러면 내가 걱정되는 환자가 있거나, 그럴 때는 저는 꼭 그 길을 달리고 저 끝까지 갔었습니다. 거기 뭐 제일 끝에까지 가면은 거기는 이제 미군들이, 유엔군이 있어요. 거기까지 이제 저는 이제 가서 어떨 때는 그 사람들하고 말만 잘하면 어떨 때 저녁도 얻어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왔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그때는 참 그 길을, 우리 집 안방처럼 그렇게 참 멋있게 달렸던 그 생각이에요. 저는 이 운전 면허증을 반납을 하고 차도 팔고, 이제는 정말 참 버스, 택시, 뭐 지하철,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데도 이 택시를 타면은요, 택시 기사 양반이 내보다 나이가 젊어요. 그리고 운전을 하더라도 이 운전 감각이라는 게 확실히 내보다 느려요. 그리고 내보다도 정말 둔하고, 어떨 때는 뭐 정말 조금 내가 이 겁이 좀 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저 운전을 못하면 모르지만 운전을 내가 잘하니까 그런 그 생각이 났던. 그래서 참 이제는 참 인생 행로가 이제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차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하면서, 운전을 한다는 것은 공인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꼭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 점을 항상 좀 의식을 하고, 좀 답답하더라도 자기보다 못한 운전수가 운전을 해주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뭐 그걸 이해하고 양해하고 그렇게 이제 차를 탈 수밖에 없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